왜, 왜 돌아오지 않았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억눌러 온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눈물로 터져 나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말을 잇는다. 우릴 버린 줄만 알았어. 어머니랑 나를 그냥 잊은 줄만 알았다고. 민준의 말끝은 흐려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버린 적 없어. 단 한 번도. 민석의 목소리도 떨렸다. 다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벽이 그 앞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 벽은 금세 무너져 내릴 듯 흔들리고 있었다.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15년 전 겨울비가 내리던 그날, 민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회사는 경기 침체와 급증한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다. 빚더미에 앉게 된 아버지는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해 어느 날 새벽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집을 떠났다. 남겨진 것은 병든 어머니와 고등학생인 형 민석, 그리고 중학생인 동생 민준뿐이었다. 어머니 정숙은 남편의 실종 소식에 충격을 받아 몸져 누웠다. 원래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던 터라 극심한 스트레스는 그녀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다. 17살의 민석은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야 했다. 중학교 3학년인 민주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형에게 의지하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다. 민준의 눈에는 든든한 형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형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민석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편의점으로, 주말에는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다.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는 잠을 줄여가며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새벽 5시에 우유 배달을 시작으로 방과 후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 주말에는 전단지 배포와 청소 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다.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고작 100만 원 남짓이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만으로도 월 50만 원이 넘게 나갔고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다. 민석의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드리워졌다. 또래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동안 그는 손에 굳은 살이 배길 만큼 일을 했다. 잠은 늘 부족했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다. 아픈 몸으로도 아들을 걱정하던 어머니는 자주 눈물을 훔쳤지만 민석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괜찮다고 위로했다. 민주는 형의 고생을 지켜보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무력감을 느꼈다. 그저 형이 끓여주는 라면을 먹고 형이 벌어온 돈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석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갔다. 학교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졌다. 지친 그는 집에 돌아와도 늘 예민했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다. 어머니와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이어질지 알 수 없었고 스스로도 끝없이 가라앉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고등학교를 마쳐도 미래는 막막했고 평생 이런 막노동만 하며 살아야 할 것만 같았다. 결국 민석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더는 버틸 힘이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낡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챙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탁자 위에는 미안하다는 글귀가 담긴 짧은 편지 한 장과 모아둔 돈 봉투가 놓여 있었다. 잠든 어머니와 민준에게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민주는 형이 사라진 사실을 깨달았다. 편지를 읽은 그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15살의 민준에게 그것은 오직 배신으로만 다가왔다. 가장 힘들 때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머니는 큰아들의 부재에 더욱 쓰러졌고 민주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절망 속에 빠졌다. 형에 대한 그리움은 차츰 원망으로 변해갔다. 왜 떠나면서 한마디 말도 없었는지, 왜 자신들을 홀로 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주는 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어머니는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간단한 부업을 시작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포장 작업이나 수작업을 받아와서 조금씩 돈을 벌었다. 손목과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다. 민주는 학교 다니는 틈틈이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형만큼 많이 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익명의 후원자가 정숙의 가족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실제로 매월 통장에 돈이 입금되기 시작했다. 금액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병원비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였다. 정숙과 민주는 이 뜻밖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누가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동사무소에서도 후원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이 경제적 지원 덕분에 가족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민주는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형에 대한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고. 형처럼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마음먹었다. 민주는 공부에 매달렸다.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고 휴일에도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해했다. 민준의 성적은 꾸준히 올랐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는 특히 수학에 재능을 보였고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여러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민주는 대학 진학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경제적 여건상 사립대학은 부담스러웠지만 성적이 우수해서 국립대학 장학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대학 진학을 적극 지지했다. 비록 힘들었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무명의 후원자 덕분에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기에 민준의 대학 진학도 가능한 일이 되었다. 민준은 결국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 수학과에 합격했다.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생활비도 근로장학금과 과외로 충당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합격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떠나고 큰아들마저 집을 나간 절망적인 상황에서 작은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대학 생활 4년 동안 민주는 최선을 다했다. 학업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대외 활동과 인턴십에도 참여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과외를 하며 용돈을 벌었다. 번 돈은 대부분 집으로 보냈고 어머니의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그 익명의 후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민주는 언젠가 자신이 직접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졸업을 앞둔 민주는 여러 회사에 지원했다. 수학과 출신이지만 프로그래밍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IT 회사들을 중심으로 취업 활동을 벌였다. 면접에서 그는 자신의 성장 배경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면접관들은 그의 진정성과 성실함에 감명받았고 결국 유명 IT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 취업 후 민준의 생활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초봉은 생각보다 높았고 회사의 복리후생도 좋았다.
그는 바로 어머니를 위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것을 제안했다. 오랫동안 살았던 반지하 방에서 벗어나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어머니의 병원도 더 좋은 곳으로 바꿔드렸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는 이제 30이 되었다. 회사에서의 위치도 안정되었고 연봉도 상당히 올랐다. 어머니를 혼자 부양하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다. 그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의 가족을 도와주었는지 알고 싶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꾸준히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었다. 민주는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후원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경로로 알아보았다. 은행을 통해서도 문의해봤지만 역시 비밀유지 원칙 때문에 알 수 없었다. 민주는 거의 단념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어머니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오래 근무한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다. 그 간호사는 15년 전부터 이 병원에서 일해왔고 예전부터 정숙의 치료비를 대신 내주던 한 젊은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렀어서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키가 크고 말수가 적으며 묘하게 조심스러운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매번 조용히 와서 계산만 하고 떠났고 어떠한 설명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금까지 막연히 익명의 후원자로만 생각했던 존재가 실제로 병원까지 직접 와서 어머니의 치료비를 챙겼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친척일까,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일까,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일까. 정체불명의 남자가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삶을 뒤에서 지탱해 준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고 민주는 답을 찾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였다. 민주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먼저 병원의 CCTV 기록을 요청했지만 이미 오래된 자료라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병원비 납부 내역을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다. 여러 해 동안 이어진 결제 기록은 늘 같은 방식이었다. 언제나 현금으로만 납부되었고 금액 역시 동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던 후원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한 일치였다. 민주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수많은 기록을 대조한 끝에 낯선 이름 하나가 나타났다. 한재우. 수년간 이어진 병원비 납부 내역은 모두 그 이름으로 적혀 있었고 현재는 한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며칠 뒤 민주는 새벽녘 공장 앞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가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그는 주변을 살피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았다. 곧 낯선 이의 도움으로 그가 있는 장소를 알게 되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는 수척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민주는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멀리서도 한눈에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맨 사람이 바로 저기 있다는 것을. 발걸음이 저절로 앞으로 향했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가슴속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보고 싶었던 마음과 미워했던 기억이 뒤엉켜 한꺼번에 몰려왔다. 15년 동안 형을 원망했다. 가장 힘들던 순간에 버리고 떠난 사람. 어머니를 눈물 짓게 하고 자신을 끝없는 외로움 속에 밀어넣었던 사람. 그 분노와 상처는 민준의 성장 내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원망의 대상이 눈앞에 서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세월의 무게가 드리운 그림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달라져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민준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리움이었다. 밤마다 형을 떠올리며 혼자 울던 날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수많은 순간들. 결국 보고 싶다는 마음이 원망보다 더 깊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터져 흘러내렸다. 형도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감히 다가설 수 없을 만큼 깊은 그리움이 숨어 있었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벽과 상처가 눈빛 하나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멀리서 바라보던 두 형제는 마침내 마주 섰다. 말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많은 말을 주고받은 듯 뜨겁고 복잡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다. 민주는 형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집을 떠날 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었다고 했다. 모든 짐이 자신에게만 쏟아지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고, 그날은 차라리 사라지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후회가 몰려왔다. 가족을 버린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럼에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빈손으로는 어머니와 동생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바꿨다. 과거의 민석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한재호로 살아야만 가족 곁에 돌아가지 못하는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이름 뒤에 숨어야만 자신이 저지른 상처와 죄를 견딜 수 있었다. 그는 이후 15년 동안 수많은 일을 전전하며 살았다. 건설 현장, 공장, 막노동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번 돈은 모두 가족을 위해 보냈다. 자신은 최소한의 생활비만으로 버티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고 고백했다. 민주는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다. 자신이 얼마나 형을 오해했는지, 형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왔는지 깨달았다. 형에 대한 원망은 순식간에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바뀌었다. 민석도 눈물을 흘렸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동생이 이렇게 잘 자란 것을 보니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물었다. 민주는 형에게 이제 돌아오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자신도 형이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털어놓았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으니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민석은 망설였다. 15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해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설득에 결국 마음을 돌렸다. 그렇게 두 형제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큰아들의 귀환에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민석을 보자마자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1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의 오해와 그리움, 사랑과 미안함이 모두 풀렸다. 민석은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꽉 안아주었다. 민주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이들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15년의 아픈 시간은 끝났고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민석이 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온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한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